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수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V자 반등을 하기 위한 가벼운 상승 구간의 조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지금 최근 분위기가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는데, 박스권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저항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느 구간일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타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비중 베팅을 들어가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혹시 모르는 게 주식인 만큼 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차트 모습을 좀 보시고 평상시 같은 비중을 늘리실지 비중 베팅 여부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과정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구간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그런 구간에 맞춰 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수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셨다면 오후장은 별로였지만 오전장에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종목들이 있었다. 저는 이 계좌가 단타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단타 종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도 할 만한 종목이 오전장에 좀 많았었죠. 뭐 어제 강했던 뭐 이현제약, 뭐 인트로메딕, 그 다음에 최근 또 비트코인 관련 시세 아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던 하루가 아니었나. 자, 반면에 CIS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물려왔었는데 요 며칠 조금 지수가 빠지고 종목의 주가도 좀 빠져가지고 좀 아픔이 있었던 종목이 CIS죠. 다행히 오늘 저희가 기다렸던 재료는 아니었지만 장중에 흔한 재료이지만 재료 하나를 띄워주면서 주가 슈팅이 나왔었죠. 저희가 이런 구간부터 좀 제가 추매를 해가지고 이 종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비중 베팅이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오늘 또 수익은 아니지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런 구간에서 좀 적절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아니라 본절 탈출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CIS가 자, 오늘 테슬라 관련 재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결국엔 CATL이 테슬라와 뭐 관련이 있다, 좋은 계약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죠. 물론 CIS가 CATL 관련 종목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미국 모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전기차, 뭐 리비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료가 부각이 돼야지만 이런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었죠. 하지만 최근에 지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렸었고 다행히 오늘 그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중에 이 재료를 보고 슈팅이 나오면 좋기는 한데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높은 재료이다. CIS 자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 이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았고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평단을 좀 낮춰놨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런 슈팅 구간이 좀 나와가지고 그나마 개인적으로 탈출을 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원했던 재료는 아직 부각이 되고 있지 않죠.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이 좀 있는 만큼 어느 구간에서 좀 저점을 좀 잡아간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통해서 공략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오늘 우리기술투자 수익을 난 것도 있지만 좋았다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던 종목이기도 해요. 생각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새벽에는 좋은데 우리가 장중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에는 별로죠. 장중에 좀 비트코인 시세가 좀 크게 나와줘야지만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좀 커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좀 베팅을 했었고요. 바로바로 수익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챙긴 부분은 좀 잘했던 부분인 거고, 오늘 이 종목을 굉장히 공략을 많이 했었죠. 최근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잠시 볼까요? 비트코인 시세. 또 장 끝나니까 그새 또 8천만원 넘었네요. 자, 이제는 정고점을 넘는 거는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이번 기회를 틈타 가지고 한번 또 새로운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기트를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비트코인 시세도 시세지만 두나무 상장 이슈가 걸려 있는 종목이죠. 대장주고. 자, 코인 가격이 좋지 않았던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코인 가격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 두나무 상장 이슈를 불거지게 한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저는 두나무 상장 이슈는 코인 가격이 지금 정고점을 틀어야 하는 이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석을 하고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죠. 코인 관련 대장주로 움직여주면서 그 재료가에 동반이 된다면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넘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점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최근래 한 4, 5일 이 종목을 갖고 계속 울거먹고 있죠. 자, 오늘도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가상으로 좀 다시 종가 베팅을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저는 당분간 이 비트코인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재료가 혹시 나올 수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예정이고요. 자, 이 외에도 종목들이 많았었죠. 이연제약. 이 종목도 사실은 제 영상을 좀 많이 꾸준히 오래 신청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제가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고 어제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랜 기간 눌렸던 자리에서 재료 하나 띄우더니 불쑥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끼가 좋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한다는 건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종목이 심지어 오늘 갭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가부터 공략을 했었고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뭐 편하게 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 또 이연제약. 자, 오늘과 비슷했던 이연제약과 비슷했던 종목이 인트로메딕. 자, 어제 이 종목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종목이고 싸이월드 관련주죠. 지분을 갖고 있는. 최근 싸이월드가 어제 또 새로운 테마로 등극을 하면서 당장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갭을 띄긴 띄었는데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상한가로 강하게 돈을 끌어들이면서 마감을 했던 종목은 이런 레인지 안에 주가가 다시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오전 중에 이 종목이 생각보다 재료가 약할 수도 있다. 어쩌면 상한가 부분으로 밀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공략을 하긴 했는데 완벽한 자리에서 공략은 못했었고요. 제가 원했던 가격은 이런 가격대였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날아가길래 높은 자리에 좀 잡았고 바로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연제약도 마찬가지고 인트로메딕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 직행한 종목 상따하는 것보다 상한가 도달한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기대 수익도 높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상한가 닿지 않고 밀려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죠. 이런 구간에서 주가 한번 밀리게 되면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면 상한가를 강하게 직행했던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거나 개파락을 한다면 정말 좋은 먹잇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리딩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비중 베팅만 조절을 하시고 분할 매수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돈이 많이 터졌던 이런 구간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LNF. 자,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매매를 하신 분들은 보셨죠? 어제 기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참 도움이 됐다고도 굉장히 또 LNF가 배터리 소재주 전체를 급락을 시켰습니다. 자, 기사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테슬라가 이 코발트 이 배터리 대신 리튬 배터리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관련 재료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이슈로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며칠을 못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LNF. 삼성 SDI, LG화학을 빼놓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대장주가 바로 LNF죠. 얼마나 추세가 좋았습니까? 그쵸? 이랬던 종목이 테슬라 말 한마디에 바로 낙폭으로 좀 과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LNF가 좀 발빠른 대처, 현명한 또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대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었죠. 오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사는 이 배터리는 양산 및 납품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사업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 공시를 장마감 직전에 좀 발표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발표가 없었다면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더 크게 밀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LNF가 좋은 회사인 이유가 이렇게 대응을 또 잘해주는 게 매매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반면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그런 해명, 반박 기사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낙폭이 조금 더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어찌됐든 테슬라가 전기차의 새 글로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는 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 돌발 악재로 주가가 밀린다는 건 또 굉장히 저점 매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차트와 종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이죠. 사실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기증이 나는 구간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 웬만큼 방송에서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 아니면 경제방송, 이런 애널리스트 대부분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차트만 봐도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고요. 하지만 그런 언급은 주가가 오르기 직전인 이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죠. 사실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종목에 대한 위험도를,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이제는 2차전지가 성장주, 고포주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보다는 경기 민감주, 베이스가 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자주 언급을 했던데, 그런 것도 이런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차트는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도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또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 10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 중에 2차전지 관련 메인 핵심 아이템은 2차전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높은 구간에서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만큼, 이 LNF 같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어쩌면 작은 돌발 악재로 주가가 밀린다면 또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IS,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 CIS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관련 대장주로 저는 이제 LNF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어쨌든 그 기회로 주가가 밀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저런 돌발 악재가 나왔을 경우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 하락을 더 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횡보 이후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조정을 좀 이어나가면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수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매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자, 돈이 많이 터졌던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NF가 아닐까 싶어요. 기회가 와라 해도 오지 않았던 종목이 테슬라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락을 이어간다면 정말 좋은 구간까지 주가가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는 또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돼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무조건 수급 위주로 체크를 한다. 기억하시죠?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나가려면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되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외인이나 기관이 그런 구간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첫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그런 관점으로 좀 LNF를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최저점에 잡으실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 얼마든지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 전략만 잘 구성을 한다면, 저는 이런 구간 안에 주가가 진입을 한다면 정말 또 최고의 매수 급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MSCI 이슈도 같이 갖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LNF의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나온 이 테슬라의 악재는 개인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그 영향으로 주가가 더 밀린다면 오히려 좋은 또 매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빠른 대응도 LNF 종목을 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자, 당분간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만약 움직여 준다면,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반등이 폭이 좀 길게 나와 준다면,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또 매매 전략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장중에 뭐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방을 통해서 제가 자주 전략을 공유해 드리니까 그런 거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